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리눅스 또는 유닉스에서 a.txt 파일에 대해 다음 처리 조건과 같이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권한. 자, 처리 조건을 준수해서 적합한 명령문을 작성해 보자 그랬어요. 처리 조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읽기. 자, 그 다음에 쓰기. 자, 그 다음에 실행 권한. 예, 이것을 부여한다. 예, 사용자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룹에게 읽기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 자, 한 줄로 작성하고 팔진법 숫자를 이용한 자, 명령문을 이용해 보자 그랬어요. 제가 여기 지금 각각의 권한을 줄일 수 있는 그 단어를 썼죠. RWX. 자, 그런데 팔진법 숫자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면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에 대한 어떤 명령은 chmod입니다. chmod. 자, 그리고 자, 사용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으므로 좀 전에 얘기했었죠. RWX이고요. 자, 그다음에 실행 권한만 있으면 여기에 보면 읽기 실행 권한만 있으면 read 그다음에 X. 그다음 기타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 자, execu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리눅스 또는 유닉스에서는 우리가 ls-al 하면 쫙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때 마이너스나 D 이제 파일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디렉토리는 D가 나오는데 이렇게 RW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이거는 맨 앞에 있거는 이제 뒤에 가장 뒤에는 지금 여기 보면 a.txt잖아요. 그 파일 이름이 나오는 거고 자, 이 파일 이름에 대해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이 소유자의 권한, 두 번째는 소유자가 속한 그룹의 권한, 소유자랑 상관없는 기타, 그래서 others라고 합니다. others.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RWX마다 각각 약속을 해놓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자, R은 이게 7.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7이 아니라 이제 4, 4, 2,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각각 RWX가. 그런데 지금 맨 앞에는 RWX 다 들어가 있고요. RWX 파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 두 번째는 R 하고요. W는 없고 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도 없고 W도 없고 X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 2, 1, 즉 7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얘가 4하고 1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1이니까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chmod 뒤에다가 751을 쓰시고 a.txt 하면 바로 여기서 설명한 사용자에게는 읽기 쓰기 권한 부여, 그룹에게는 읽기 실행 권한 부여, 자, 기타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권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dir 명령어의 기능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그 디렉토리 폴더죠. 그 디렉토리에 속한 파일과 폴더의 그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 을 표시하는 명령어이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지금 서술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리눅스나 유닉스의 ls라는 명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유닉스에서 현재 시스템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 현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써보세요 라는 건데요. 자, 내용을 보면 유닉스에서 시스템 상태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그 탑이고요. 실시간으로 얘는 CPU 사용률을 체크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리눅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성능, 리눅스 서버의 성능을 체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TOP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유닉스의 명령어 중 fork 기능을 간략히 서술하세요 인데요.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fork의 기능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프로세스를 카피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시스템 콜 형식의 그 명령어입니다. 자, 같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제어 흐름들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새 프로세스를 만드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됩니다. 자, 5번의 답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그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디스크의 표면을 트랙과 섹터로 나누어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쓰시오. 자, 명령어 알아볼까요? 명령어는 format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굳이 form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저장 매체로서 USB 메모를 가장 많이 쓰죠. 하지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디스켓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자, 물론 그때도 얘는 초기화되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포맷 없이 사용하면 됐었습니다만 그 포맷을 중간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럼 포맷이 뭐냐? 여기 있는 설명처럼 그 안에 디스켓 안에는 이런 동그란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에 자, 요런 영역이 있고요. 동심원과 같은 영역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동심원의 영역을 다시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나누어 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얘가 막 회전하면서 원래 있던 그 데이터가 있던 맨 처음에 트랙을 찾고 여기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트랙을 회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요거를 섹터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동그라미를 트랙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서 어떤 일정 영역, 동그라미 안에서 일정 영역을 섹터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디스켓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이런 식 원으로 여러 개 있는 그런 저장 매체라면 이 디스크에 같은 트랙을 연결해서 실린더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디스크 한 장짜리니까 일단 실린더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트랙과 섹터를 의미하는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 나누어주는 명령어가 바로 포맷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트랙은 뭐냐? 자, 동심원, 섹터는 뭐냐? 동심원의 피자 조각, 동심원, 그러니까 트랙을 이렇게 피자 조각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 file.txt 파일의 읽기 전용 속성은 해제하고 자, 숨김 속성은 지정하려고 합니다. 자, 이에 알맞은 명령문을 작성하시오.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은 일단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즉 도스 명령어예요. 도스 명령어로서 자, 파일의 어떤 속성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명령어냐 이거고요. 자, 답은 attrib attribute 라는 명령어고 이 명령어는 속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속성 관련 명령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읽기 전용은 해제하고 그랬어요. 해제. 그럼 읽기는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숨김 속성은 지정한다 그랬어요. 지정. 자, 숨김 속성은 hidden H입니다. 얘는 read R, hidden H. 해제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정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attribute, 자, 얘는 해제, 마이너스 R, 얘는 지정, 플러스 H. 누구를? file.txt를 자, 이렇게 하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유닉스에서 abc.txt 파일에 대해 다른 사용자의 읽기, 예, 쓰기, 예, 권한을 제거하는 명령문을 작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면 자, 일단 chmod 여기에 보면 다른 사용자 other, 다른 사용자 other의 이니셜 O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한을 설정하는 그런 명령어 chmod,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O. 자,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권한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하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됐고 읽기는 R, 그 다음에 쓰기는 W. 그래서 읽기 마이너스 RW 하고 abc.txt 예,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1.txt 파일을 파일 2.txt로 이름을 변경해서 예, D 드라이브로 이동하는 명령문을 작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을 하려고 해요. 자,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move고요. move. 이름을 변경해서 이동한다. 자, move 명령어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예, file 1.txt를 누구로? file 2.txt로. 그래서 file 1.txt 여기 나왔고요. 잠깐 띄고 어디로? D에 file 2.txt로. 자, 그래서 답은 move file 1.txt D 그 다음에 슬래시 역슬래시 백슬래시 file 2.txt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유닉스 명령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시오. 자, 1번 txt text1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문을 만든 자, 유닉스 명령어입니다. 자, text2라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문을 작성해보자.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에는 make 디렉토리 mkdir, 그 다음에 삭제는 자, remove rmdir. 그래서 어떤 명령어? 생성은 mkdir 뭐라고요? text1이고요. 자, 삭제는 어떤 명령어? rmdir text2.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file.txt 파일의 내용 중 가나다 문자열을 찾는 명령문을 작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답을 볼게요. 자, 일단 문자열을 찾는 명령어 뭐죠?
예, find이고요. 자, 어디에서? file.txt에서 어떤 걸 찾아요? 예, 그죠? 가나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예, 10번의 답이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겠고, 특별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테이블, 2차원 테이블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은 일단 키와 관계된 개체 무결성의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체 무결성의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랑 관계된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요.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은 퍼링 키랑 관계된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요 구절을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명세. 자, 이렇게 하면 스키마를 아주 잘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스키마의 종류 중에서 다음 아래와 같은 설명이 설명하는 스키마는 무엇일까요? 볼까요?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define,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등을 나타내는 스키마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예, 답은 내부 스키마입니다. 자, 우리가 3레벨 스키마, 3단계 스키마라는 그런 이론이 있지요. 이때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장 스키마, 즉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3레벨. 그때 외부 스키마는 각 부서, 뭐 인사과, 그 다음에 무슨 재무과, 이런 각 부서의 비유가 바로 외부 스키마고요. 요거를 딱 통합해서 한 기관의 비유는 바로 개념 스키마고요. 자, 이것을 저장의 개념, 이것을 저장이란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내부 스키마입니다. 내부. 그래서 저장의 비유로 본 것이 바로 내부 스키마로서 여기 보면 물리적 저장 장치라는 단어 나오고요. 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내부 스키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죠. 이것이 목표로 하는 특성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어떤 용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답은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하는 어떤 항목의 값, 요 데이터 타입을 맨 처음에는 그 정수형으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문자형으로 스트링 문자형으로 잡으면 만약 고급 언어 같으면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DBMS에서는 그냥 얘를 이거에서 이거다라고 DBMS에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예,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13번의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설명에 괄호에 들어갈 답을 쓰시오. 자, DBMS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데이터의 타입,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정의 기능, 자,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삭제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하는 조작 기능, 데이터의 무결성, 보완, 권한 검사, 변경 제어를 수행하는 뭐가 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기능? 그 정의 기능,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조작 기능, 그 다음 무슨 기능일까요? 답은 제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 기능 세 가지,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어 기능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의 과정을 나열한 것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요구 분석, 그 다음 구현 끝에 있는데 각각 여기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개념적 설계. 두 번째 뭐라고요? 논리적 설계. 세 번째 뭐라고요? 예, 물리적 설계까지 끝나고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자, 15번의 답은 다음과 같고요. 16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세요. 자, 1번.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 등의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파일의 저장 구조 및 액세스 경로를 결정해서 테이블 정의서 및 명세서가 산출된다. 자,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해서 요구 조건 명세를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한다. 세 번째는 현실의 자료를 특정 DBMS가 지원하는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든가 정규화를 통해 스키마를 평가, 정제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답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에는 뭐라고요? 예, 물리적 구조.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액세스 경로를 결정한다. 자, 물리적 설계. 자,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개념적 설계. 자, 세 번째는 현실 자료를 특정 DBMS가 지원하는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논리적 설계.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자, 설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벌써 이제 답 나오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저장 레코드의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접근 경로 설계. 예, 답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물리적 설계가 저장의 개념에서 설계하는 그런 설계를 물리적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개체관계 모델, ER 모델이죠. ER 다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호는 무엇이죠? 타원은 뭐죠? 그렇습니다. 속성. 그 다음에 자, 마름모는 relationship, 사각형은 엔터티죠.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예, 속성. 자, 마름모는 뭐라고요? 예, relation type, 관계 타입. 사각형은 뭐라고요? entity, 예, 즉 개체 타입.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 자, 1976년 피터 첸에 의해서 제안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정립되었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기본 요소로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무질서한 데이터를 개념적인 논리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 답은 ER 모델, 개체 관계 모델이고,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처럼 개체는 사각형으로, relationship은 마름모로, 그죠? 속성은 타원으로.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그 개체에 대해서 학번이라고 하는 또 이름이라고 하는 또 뭐 학과라고 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계속 붙일 수 있는 거고요. 학생이라는 엔터티와 지도교수라고 하는 엔터티 사이에 자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릴레이션십이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ER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20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 중 도메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일단 문장을 좀 보면요.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 중요한 건 바로 원자값입니다. 값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학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즉 필드죠. 학과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이 엔터티에 대해서 자 여기 엔터티 요거를 속성이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학생에 대해서 자 학과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 속성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학과라고 하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요게 뭐냐 하면 도메인입니다. 만약 여기에 전혀 없는 뭐 일문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갈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일문 이런 식으로 영문과 일문으로 자를 수 있는 이런 그 원자값이 아닌 것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은 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여기 보면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 이 문장이 정확히 도메인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릴레이션의 차수, 디그리 자, 그 다음에 카디널러티 이건 말 그대로 카디널러티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죠. 자, 한번 답을 먼저 보고 자, 차수는 속성의 개수, 카디널러티는 튜플의 개수. 즉 우리가 이렇게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자, 학번 자,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쓸 때 자, 홍길동이라는 애가 있고 김길동이라는 애가 있고 나길동, 너길동 자, 뭐 이렇게 네 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테이블의 속성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거를 뭐라고 한다? 차수, 디그리라고 하고요. 속성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홍길동, 김길동, 나길동, 너길동 4명이 있잖아요. 4개. 자, 이렇게 튜플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카디널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22번은 트랜잭션의 4가지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원자성 뭐죠?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에 모두 반영되든지 all 그 다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nothing 여기 써 있죠? all or nothing 자 이거를